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총리 후보로 내정한 데 대해서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문창극 지명자가 언론인 재직 시절의 칼럼을 통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전력이 있어 야당과의 갈등 심화가 불가피하고, 또한 50대 이상을 극찬하면서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비하적 시각을 드러내 세대 갈등도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언론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모욕하고 조롱한 인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1%의 국민을 위한 구구 꼴통 보수 총리 후보자는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매도하고 신격화도 시키는 편향된 성격으로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갈등을 조장할 것이고, 언론계 후배들에게 어떻게 줄 서면 총리가 되는가를 가르쳐준 총리 후보자 문창극이라며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강기정 의원이 YTN 라디오에서 밝힌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져서 멋대로 그 펜을 날린 사람이다. 예를 들면 그 비판이라는 것은 사회적 합리성을 갖고 하는 것이 비판인데, 매우 편향된 시각으로 그냥 자기 생각을 외골수로 집어 던져내놓는 이런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를 들면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글, 특히 저희들이 2010년 이후에 무상급식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어떤 긍정적 심판을 평가를 받았는데, 무상급식이 북한의 배급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후에 보니까 서울대 수업을 받던 학생들의 평가도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게 아니라 비판으로 포장된 편향과 외골수다. 내가 최고다. 앞으로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어떤 학자로서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총리로서는 매우 옳지 않다 싶습니다. 그렇군요. 학자로서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언론인 또는 학자로서. 그죠? 예. 제가 이제 그 반대되는 입장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햇볕 정책에 반대했던 인물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네. 근데 반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햇볕 정책에 대한 반대나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는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학자나 정치인, 언론인으로서 반대할 수 있는 그것과,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누구든 다 찬성 아니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반대했던 사람이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반대의 논거가 좀 합리적이거나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죠. 무상급식을 북한의 배급과 비교한다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자살이라는 이유로 국민장을 치러서는 안 된다라든가, 국장을, 또 이 햇볕 정책 문제를 합리적인 비판이라기보다도 매우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그 죽음을, 예를 들면 죽기 전에 부자금 확인하고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식의 어떤 그 편견 내지는 정서와 동떨어진 비판이 문제란 거죠. 예.
한편 김한길 공동대표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국민 통합을 이끌기에 한쪽에 치우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새정치연합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빈틈없이 따지고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병기 주일대사에 대해서 과거 한나라당의 차떼기 스캔들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인물이 국정원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문창극 지명자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SBS 라디오에서 밝힌 말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점이 또 특히 야권에서는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과연 국민화합형 인사라고 할 수 있을까? 네. 병상에 누워있는 전직 대통령이 막말을 했다. 네.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너무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 이념 성향으로 볼 때도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분이 신문 방송 편집인연합회 회장도 했고 관훈 클럽 총무도 했고요. 또 중앙일보 집필도 하신 분이고 또 나름대로 비판의식도 있고 또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하느라고 노력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해병대 출신이라 국가감도 있다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수 언론인이어서 글과 주장이 좀 셌다 그런 평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또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재정으로서 위기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나름대로는 합니다. 예, 좀 이념 성향으로 볼 땐 그냥 보수도 아니고 강경 보수다 이런 이야기를 또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 보수 입장에서 쓴 글도 있지만 글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이 수많은 칼럼을 쓰셨는데 한두 칼럼을 가지고 전체를 다 평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보수 쪽에서 강하게 글을 쓰신 적도 있지만 또 굉장히 합리적이고 따뜻한 보수 입장에서 글을 쓰신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이병기 후보자는 2002년에도 대선 당시에 이인재 자민련 의원 측에 한나라당에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 원을 전달해서 공천을 취소당한 분이라며 과거 차떼기 전달자 경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금 대변인은 오늘 돈은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전달자라고만 인정돼서 기소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하는 분이 과연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으리라고 국민들이 생각할지 그건 자명하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상호명감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이 충분하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밀양시가 오늘 오전 경찰 지원 속에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농성장에 대한 행정 대집행에 나서 농성장 5곳 가운데 3곳을 철거했습니다. 나머지 2곳은 오후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밀양시는 아침 6시 부북면 평밭마을 129번 송전탑으로 올라가는 진입로인 장동마을 입구 농성장에서 주민과 반대대책위원회 측에 행정 대집행 영장을 제시하고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철거 작업이 시작되자 장동마을 입구 농성장에 있던 주민이 분뇨를 뿌리며 극렬히 저항했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20여 분 만에 끌어내자 시청 직원들이 농성장 철거를 마무리했습니다. 밀양시와 경찰은 129번 송전탑 현장의 운막 농성장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 영장을 제시하고 철거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수녀와 주민, 경찰 등이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2곳의 농성장 철거를 마친 밀양시와 경찰은 평밭마을에서 800여 미터 떨어진 부북면 위양마을 127번 송전탑 부지 안 농성장 철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운막을 둘러싸고 연좌 농성을 벌인 40여 명의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을 끌어내고 농성장과 진입로 인근 운막을 철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오늘 오전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지난 압수수색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만큼 검찰은 금수원 재진입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유병헌 검거가 늦어지는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질책하면서 금수원 진입을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투입된 인원은 경찰 기동중대 4천여 명인데 검찰과 경찰은 일명 신엄마와 김엄마 등 유회장 도피의 핵심 조력자 10여 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권력 투입에 앞서 구원파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구원파가 아니라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하라며 저항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더니 오늘도 공전 상태입니다. 여당은 정부 부처와 기관 보고를 이달 안에 받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월드컵 기간 관심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다음 달에 하자는 입장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국회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시일이 흐르면 사람들의 기억도 흐려지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서둘러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국민적 관심을 받으려면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얼만큼 진지하고 성실하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안 갖고가 걸려있는 문제지. 월드컵이 있다고 해서 국민적 관심을 갖지 않고 월드컵이 없다고 국민적 관심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예. 국회가 얼마나 활동을 잘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적하느냐, 여기에 국민적 관심이 몰리느냐 안 몰리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월드컵 핑계를 대면요. 예. 지금 7월 15일부터 8월 15일이 우리 국민들 대부분 여름 휴가 가지 않습니까? 많이들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8월 4일부터 청문회 일정을 잡아놨어요. 그때가 피크예요. 예. 그러면 청문회 일정도 잘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청문회까지 다 미뤄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지 대사를 논하는데 월드컵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덜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황당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좀 핑계라고 황당한 주제. 근데 실제로 뭐 러시아전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다 졌다 하면은 국민들이 다 그거 보지. 이 청문회 뉴스는 좀 뒤로 밀리는 건 사실은 사실 아닌가요? 예. 월드컵이 우리나라로 새벽 시간에 열립니다. 1시, 3시. 그런데 우리 국정조사는 낮에 하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 그래서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시간이 틀리다. 없고요. 아니, 뉴스 시간.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세월호 국조특위 소속인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이 월드컵 기간 국조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월드컵에 이 기관 보고 뉴스가 묻힐까봐 그러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신 거죠? 그 걱정이 아니고요. 사실은 새누리당이 그 기간 동안 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노리는 거죠. 이게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하자는 건데 6월 18일에는 러시아전이 있고요. 6월 23일 전에는 알제리전이 있고 27일에는 벨기에전이 있어요. 그래서 요 한국이 러시아에서 경기 붙는 그 기간 동안만 기관 보고를 받자고 하는 건데 새누리당 노림수가 그거죠. 근데 권성동 의원께서는 어차피 경기 시간하고 청문회 시간하고 시간이 다르다. 이 기관 보고 시간하고는 국민들이 중요한 뉴스는 다 챙겨서 볼 거다 말씀하시던데요. 월드컵 기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기면 정말 좋아서 며칠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지면은 정말 아쉬워서 그런 기간 아니겠습니까? 국민 축제 기간 같은 거죠. 그 기간은 하여튼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으로 봐도 저것으로 봐도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야당의 분명한 입장. 대통령께서도 늘상 말씀하시는 게 엄정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 개조를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런 진상규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의 동력을 잘 모아서 이 변할 거는 크게 변하게 해야 될 텐데 이런 식의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꼼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이 27도, 춘천 28도, 대구는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4도입니다. 라디오 뉴스K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